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제 트위터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녹음하니까 제가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용 부여들 또 별도로 찍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하기도 정신없어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제 트위터예요. 그 평택촌놈 정호영 이렇게 나와 있죠. PT502. 어,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질문하라고 했었고 29명이 질문했어요.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질문한 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장중에 한 것만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걸 다 복사해서 저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만들어준 텍스트 보고 답변하고, 여러분들은 이 트위터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한쪽에는 제 트위터를 켜놓고 보시면서 이제 그 질문 내용을 같이 보자는 거죠. 저는 제 직원들이 만든 거 보고, 여러분은 이 트위터 이제 이 꼬리말을 보시면 되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하고요. 이게 또 이제 그 무료 정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보의 그 질적 측면에서 유료형과 차등은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반등할 거라 보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원래 저는 2100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봤어요. 무조건. 근데 어제 이것 때문에 넘어갈지 말지 다시 한번 내일 봐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2100 무조건 넘어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유료회원들한테 솔직히.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방송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요일은 손소이대 전략이다.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기 때문에 까짓 거 짧게 손절하는 셈 치고 확 들어가라.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플러스 양봉 나왔잖아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금요일도 어쨌든 플러스 양봉 나오고, 그리고 월요일 어제까지도. 그러니까 딱 맞은 거죠. 근데 사실 지난주 수목금만 해도 2100원 무조건 넘는다 그랬는데 어제 너무 무리를 해갖고 이게 2100을 넘어갈지 말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수 반등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똑같은 질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금과 은이 반등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 결국 금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폐 가치하고 좀 상반된 흐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제적인 시세야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보다 솔직히 달러를 더 원합니다. 달러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골드바가 있는데 뭐 한국은 1억이고 뭐 어느 나라는 7천만 원이고 어느 나라는 6천만 원이고 이럴 수는 없어요. 왜? 금의 품질은 똑같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달러는 달라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재산 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금보다 달러를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원화는 한국만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위기가 닥치면 원달러는 폭등할 수밖에 없죠. 반등 고점 예상 지수 똑같은 질문이고요. 요거는 내일 더 봐야 되고, 이번 주 코스피 반등 어디까지,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고요. 화폐 개혁 관련 대표의 예상은 어떠시죠? 화폐 개혁 못할걸요? 왜 못하냐 하면, 글쎄요, 정치권에 있는 놈들이 지들이 구린데 할까요?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건데. 현재 선물 267.45포인트 상방하방 어느 쪽이 맞는지요? 하방이 맞죠. 그리고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를 몇 차례로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뭐 내년은 모르겠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안 하거나
뭐 만에 한번 근데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6월 반등은 언제까지일까요? 6월 반등은 저는 빠르면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이번 주, 길게 봐야 다음 주 중반 그 정도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6월 7일이죠. 금요일이. 그러니까 짧으면 7일, 길어봐야 다음 주 중반 한 10일 정도. 인버스 추가 매수 시기가 궁금합니다. 인버스는 하락할 때 베팅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피 종가 기준 21선 돌파 가능할까요? 그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변곡점은 언제일까요? 변곡점은 제가 볼 때는 어 글쎄요, 내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변곡점 내일 될 것 같고, 중장기 변곡점은 뭐 이미 뭐 4월 17일에 고점 치고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현재.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중장기 시황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연회 때 제가 이미 시황 얘기했었죠. 올해 상반기에 2000이 깨지면 하반기는 어디까지 빠진다. 그게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2000이 깨지면 내년에 상반기 어디까지 빠진다. 그게 거의 맞을걸요 앞으로. 제가 그리고 그 강연회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참 절묘한 게 4월 17일이 이제 고점이었잖아요. 그리고 18, 19였는데 강연회가 딱 요때 한 거예요. 정말 절묘할 때 한 거예요. 정말 절묘할 때. 요때. 딱 요때 한 거예요. 요때가 이제 4월 21일 토요일이었거든요. 17일이 이제 고점이었고요.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하루도 음봉 나오고, 이제, 그죠? 수요일 고점, 목요일 장대 음봉, 금요일 하루도 빠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건데, 그때 제가 4월 20일 강연회 때 얘기했었잖아요. 2000선은 무조건 깨진다. 시간 문제다. 다만, 2000선이 상반기에 깨지느냐, 하반기에 깨지냐에 따라서 하락의 속도가 다를 것이다. 얘기했었죠. 총선 예측 궁금하다. 내년 총선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빙이거나 야권이 약간 우세할 것 같아요. 네. 중기 바닥 지수 한참 멀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답변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건 뭐 머나먼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 추가하세요. 네, 추가 매수하세요. 네, 7,000원에 추가 매수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예상 반등 고점 똑같은 질문인데 2100을 넘을지 말지 내일 봐야 되고 단기 반등 정도 조금 더 가긴 할 거예요. 대선주자가 누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그 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그걸 한번 찍을 거예요. 2022년 대선 특집해갖고 찍을 건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네, 이거를 한번 제가 찍으려고 그래요. 네. 찍으려고 그래요. 필요 조건은 물론 본인이 잘해야겠죠. 근데, 충분 조건은, 하여간 뭔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야죠. 나중에. 그리고 선물 과매도 측정하는 힌트를 알고 싶다. 그거는 제가 공개할 수가 없고요. 굳이 참고한다 그러면은 어제 선물은 최소 2포인트 이상 과매도입니다. 해외 선물 안 하시나요? 안 해요. 원래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국내 파생을 못하는 것들이 꼭 해외 선물한다고 지랄을 해요.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황도 전혀 모르는 애들이 꼭 해외 선물한다고 까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시황을 잘 알면 국내 선물 옵션 주식 선물해도 충분히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꼭 보면 해외 선물 전문가라고 깝치는 것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그 시황 전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국내 시황만 잘 알면 선물 옵션 주식 선물에서 얼마든지 돈을 버는데 왜 굳이 해외 선물하냐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한 애들이 대부분 다 그 대여 계좌 쓰라고 유도하거든요. 그럼 100% 불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전문가가 대여 계좌 쓰라고 만약에 이제 유도했다 그러면 그거 뭐 그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자라든가 음성 그 통화라든가 이거 항상 증거 포착하세요. 그래서 찔러버리세요. 금감원에 바로 걸려요. 포상금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용했다 그러면 그놈을 신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만약에 그 돈 털린 수수료라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원래 그 대여 계좌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선해주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걔들은 투자자들의 수익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매매를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여 계좌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많이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지네가 먹어요. 그래서 전문가 일부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외 선물 한다고 하는 전문가 애들이 알고 보면 사기꾼들이 많고요. 걔들은 투자자 수익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매매를 시켜요. 왜? 매매를 많이 해서 수수료 수입이 나오면 그거 받아 먹으니까 뭐 TV 출연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유도하면 신고하시고 이미 내가 대여계좌 사용했다 털렸다 검찰에 고발하세요. 내가 어떤 전문가한테 소개받아서 대여계좌를 사용했었고 했다 그러면 그 대여계좌 업체를 뭐 걔네가 찾아낼 수도 있고 적어도 그 전문가는 쉽게 포착이 되잖아요. 특히 방송 출연했던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돈 받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